그러면 1행에서 2행을 빼버리면 0, 0, 마이너스 1, 0이죠. 자, 2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0, 1, 3, 1, 1A, 1, 2. 자,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1행을 우리가 기준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1승분, 1,1승분, 1,3승분이니까 요 놈에 대응하는 소행렬식 앞에 붙는 부호는 플러스죠.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마이너에 속해 있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자, 요 숫자들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1, 1, 1, 0, 1, 1, 자, 그리고 1A 뭐다? 2.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0이 두 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죠.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요 1행과 2행이 지금 요 1이 두 쌍이 이렇게 1이 쌍으로 공통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1행에서 2행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1행에서 2행을 빼버리면 자, 1 되고 0 되고 0 되죠. 그렇죠? 자, 0, 1, 1. 자, 2행과 3행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1행을 기준하면 요 놈의 부호는 1,1승분이니까 그 부호는 플러스죠.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리고 1은 그대로 오고 1이 속해 있는 1행과 1을 제외한 자, 요 놈을 가져오면 되겠죠. 1, 1, A, 2.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우리가 요 위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부호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어졌고 그 다음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빼버리면 2-A가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요것은 A-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행렬식의 값이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자, 그렇죠. A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을 골라보면 4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수반행렬의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수반행렬, 우리가 뭐 adjoint of A, 자, 콩글리시로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자, adjoint라고 하는 요 수반행렬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차 정방행렬 A의 원소 Aij에 이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를 Cij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요 행렬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만을 모아놓은 행렬을 우리는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책에 따라서는 여인자,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여인수든 여인자든 어쨌든 요 여인수를 모아놓은 행렬을 자, A의 11에 대응하는 여인수 C11, C12, 뭐 C1n 이런 식으로 각 행렬의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들을 다 모아서 만든 행렬을 우리는 뭐다?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요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 자, 요 여인수 행렬에다가 전치를 붙여놨죠, 그렇죠?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우리는 행렬 A의 수반 행렬 이렇게 ADJA라고 쓰고 우리가 보통 adjoint 또는 adjoint A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 adjoint A 내지는 adjoint A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다? 수반 행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수반 행렬을 어디에 써먹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랍니다. 일단 오늘 맛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가 2, 3, 마이너스 1, 1, 2, 0, 4, 1, 2라고 주어질 때에 행렬 A의 수반 행렬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반 행렬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 각각의 우리가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들을 다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1,1 성분에 대응하는 우리가 여인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행렬식의 부호를 고려한 거죠. 그럼 부호는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인수를 구할 때 수반행렬 앞에 부호를 붙인 게 여인수죠. 자, 그럼 우리가 1,1 성분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자 1,1 원소가 들인 1행과 1열을 제외한 요놈 가지고, 즉 2,0, 2,1을 가지고 이렇게 소행렬식을 만드는데 그 부호는 뭐다? 플러스라는 거죠. 요 소행렬 앞에 붙는 부호가 플러스. 자, 그럼 2에서 0을 빼면 여기 2가 되어지죠. 자, C12는 자 1,2 성분 요거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부호는 마이너스고, 자 3이 포함되어, 자 요 성분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1행과 2열을 제외한 1041을 우리가 가져봐야죠. 1041을 가져봐야 한다. 자, 그래서 1에서 0을 빼면 1인데 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자, C13은 자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요거 가지고, 즉 1, 2, 4, 1을 가지고 만든 소형렬식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2에서 8을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C 이제 2,1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C23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C2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C23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보고 결과를 바로 적겠습니다. 요 값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자, 요게 6이 나오고, 요거는 8이 나온답니다. C의 3, 2를 계산해보면 요게 2가 나오고, C의 3, 2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오고, C의 3, 4번 계산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adjoint 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인수 행렬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5하고 6하고 8이죠. 자, 마이너스 5하고 6하고 8. 자,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자,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인수 행렬을 구했죠. 그럼 우리가 구한 요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이니까 1행을 자, 요렇게 1열로 적어주고, 2행은 2열로 적어주고, 자, 요 3행은 3열로 적어줬을 때에 요렇게 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뭐다? 지금 자, adjoint A, 즉 행렬 A의 수반 행렬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반 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수반 행렬을 구해봤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반 행렬 그 왜 구하는가? 자, 수반 행렬을 그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하는가?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adjoint A라는 행렬 A를, 자, adjoint A를 구해봤더니 여기에 자 2 마이너스 5이, 자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 8, 1. 자, 마이너스 6, 자, 8, 1. 이렇게 우리가 구했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조사하려면, 자, 3 곱하기 3은 우리가 아마 크게 뭐 복잡한 게 아니니까 요 0이 포함되어 있는 요 3열을 우리가 기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속해 있는 행과 열을 빼버리면 자 1, 2, 4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여인수 구해놓은 거 써먹어도 되는데 지워버렸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0은 쓰지 말고 요 1에다가 자 3행과 3열을 제외한 2, 3, 1, 2.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2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플러스 6이 되고, 4에서 3을 빼면 1이죠. 그래서 행렬식의 값은 일단 7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행렬식의 역수의 값을 우리가 수반행렬에다가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adjoint A에다가 우리가 구한 행렬식의 역수값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즉 7분의 1을 곱한 자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8, 1. 자, 요 행렬이 요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쵸? 기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렬 A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행렬 A에다가 지금 요 수반 행렬에다가 자, 행렬식의 역수를 곱한 만큼을 우리가 요 행렬 A에다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수값이니까 자, 요 7분의 1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요 값이 7분의 1이니까. 그리고 행렬 A가 지금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 1하고 2하고 0이고 자, 4하고 2하고 1이죠. 자, 여기에다가 요 행렬을 곱하는 거니까 7분의 1을 앞에 빼주고 자, adjoint A를 여기다 적어보면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곱해 보겠습니다. 자, 4되고 마이너스 3되고 플러스 6이 되니까 10에서 3을 빼니까 7되죠. 요렇게 곱해 보니까 마이너스 10되고 18되고 마이너스 8이니까 그 합하면 0이죠. 자, 4되고 마이너스 3되고 마이너스 1되니까 역시 0이죠. 같은 방법으로 곱해 보면 이게 0, 7, 0, 0, 0, 7 요렇게 나온답니다. 그래 봤더니 이게 결국 1빵, 빵, 빵, 1빵 지금 빵빵 1이 나왔죠. 즉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행렬 A에다가 이만큼에 해당되는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다? 그럼 얘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죠. 요건 행렬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행렬 A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적에 우리 앞에서 기본행 연산 가지고도 구해봤는데 수반 행렬에다가 수반 행렬을 행렬식의 값으로 행렬 A의 행렬식으로 나누어 준다. 내지는 행렬식의 역수값을 수반 행렬에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은 뭐냐? 얘의 정체가 얘는 바로 행렬 A의 역행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요거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